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TSMC의 3나노 공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TSMC가 이 공정기술 로드맵과 향후 확장 계획을 공유하는 기술 심포지엄을 통해서 3나노와 관련한 이런저런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이 눈에 띄는 점은 세 가지였는데요. 일단 TSMC가 3나노도 무려 5가지 세부 공정으로 나눠서 3나노를 운영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올 4분기 양산을 시작하는 초기 버전인 N3 이외에 N3E 공정, 그리고 N3P, N3S와 N3X 등 모두 5종류로 공정을 나눴습니다. 이 공정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이 반도체 집접도가 높아져서 성능과 전력 효율이 점차 개선되고 생산 수율도 개선돼 이 고객사의 고성능 반도체 위탁 생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TSMC는 5나노 공정의 경우도 이 초기 버전 5나노인 N5 그리고 5나노 플러스 N4, N5P 공정 등 4개 공정으로 나눠서 팹리스 물량을 유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이 5나노 공정도 더 세분화해서 더 잘라서 N6RF, N5A라는 맞춤형 노드까지 내놨습니다. 이런 노드들은 이 파운드리의 고객인 팹리스들이 범용 프로세서 혹은 전문형 맞춤 노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안된 노드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일반 범용 노드도 있지만 더 특화된 노드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 TSMC로서는 3나노도 5나노와 마찬가지로 운영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눈에 띈 점은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TSMC가 이 세부 공정이 발전할 때 성능 개선폭과 관련해서 이 자세한 수치를 밝히지 않았고 이 5종류에 이르는 3나노 반도체 파생 공정 간의 도입 시간, 간격 인터벌도 얼마나 두고 도입할지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공신력이 뛰어난 매체인 아난드테크도 이 부분을 꼬집었습니다. 이 TSMC가 3나노 기본 공정과 파생 공정의 성능 차이를 밝히지 않아 실망스럽다는 점인데요. 정리하면 TSMC는 N3와 N3E만 로드맵을 밝혔고 이후 버전인 N3P, N3S 그리고 N3X의 공정 특징과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N3 노드 같은 경우는 잘 알려져 있듯이 올 하반기 양산을 시작해서 내년 1분기 칩을 받아보게 된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수율이 여전히 쉽지 않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N3E 노드 같은 경우는 내년 2분기에 양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찌됐든 아직 공식적으로 양산 일정이 3개의 세부 노드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N3P 같은 경우 상식적으로 추론할 때 N3E 이후에 나온다고 가정하면 빨라야 내년 4분기나 4분기에 양산을 시작하겠죠. 그래서 2024년 상반기께나 칩을 실제로 받아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일전에 TSMC가 3나노 수율 잡기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때문에 많은 고객들이 5나노 공정 노드 사용을 연장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근 애플도 올가을 나오는 아이폰 14에 들어갈 모바일 AP인 A16 바이오닉이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TSMC 3나노가 아니라 5나노 공정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밍치 발언이었죠. 사실 3나노는 TSMC와 삼성이 서로 다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TSMC는 트랜지스터 구조를 핀펫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 3나노를 만들고 삼성은 3나노부터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바꿔서 칩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TSMC 입장에서는 당혹스럽게도 3나노 핀펫 프로세서로는 만족스러운 수율을 달성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파악했다는 얘기도 외신에서 한동안 돌았었습니다. 새롭게 공정을 개편하지 않고 만들었더니 저조한 수율에 그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3나노에 대한 TSMC의 내부 평가가 안 좋아지면서 내부적으로 TSMC 고민도 커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번에 3나노의 세부 공정과 관련해 파생 공정의 도입 시기가 공개되지 않은 게 이런 배경, 이런 속사정이 깔려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지막으로 TSMC는 이날 행사에서 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핀플렉스 기술도 공개했습니다. 이 핀플렉스 아키텍처는 한마디로 핀펫 아키텍처를 이 복합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이 핀펫은 한마디로 이 반도체를 입체적으로 설계해서 지느러미 핀처럼 생긴 돌출부를 활용해 전류가 드나드는 게이트와 전류가 흐르는 길인 채널을 3개로 만든 기술인데요. 그간 한 개 칩 또는 시스템 온 칩에서는 한 개 핀펫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핀플렉스 기술은 핀펫 기술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해서 전력 소모량과 다이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TSMC가 이 핀플렉스 기술을 강조한 데는 결국 삼성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인데요. 게이트 올 라운드를 3나노부터 적용하는 삼성은 빨리 트랜지스터 변형에 적응함으로써 잘만 된다면 이 3나노 이하 첨단 공정에서 승기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일전에 그 3나노 전망과 관련해서 칩 테스트 장비 업체인 테라덴 CEO의 발언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마크 제기엘라 테라덴 CEO는 3나노를 활용한 팹리스가 거의 없다는 점을 밝혔었는데요. 그는 그 팹리스가 3나노를 활용해서 칩을 설계하는 시기는 빨라야 2023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은 돼야 할 것으로 봤습니다. 모바일 AP 선도업체인 애플, 퀄컴, 삼성 등이 올해부터 가장 먼저 3나노 칩을 설계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후에는 이를 급하게 따를 수요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그 애플의 M1 시리즈 후속작이죠. M2 프로와 M2 맥스가 3나노 노드로 제작된다는 외신의 추측 보도가 틀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짚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3나노 칩의 수요 가속화는 빨라야 테라덴 CEO에 따르면 2023년은 돼야 가능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그 TSMC 발표를 오늘 그 TSMC 발표를 보면 이 테라딘 발언에 고개가 다시 한번 끄덕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삼성과 TSMC 간 3나노 경쟁이 볼만할 듯 같습니다. 감사합니다.